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의 기싸움도 더 치열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그 공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본경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다음 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당심 50%, 여론조사 50%.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네. 당심과 민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심은 윤석열이 유리하고 민심은 홍준표가 유리하다는 결과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조사한 것과 예. 국민 전체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전체로 하면은 이제 홍준표 예.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마 표를 까 보면 아마 민심과 당심의 큰 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 예, 누가 이기든 홍준표가 이기든 박빙으로 윤석열이 나올 이기든 것 간에 같다. 예, 그 표차는 의외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당심과 민심 거의 유사성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1년의 선거 과정을 금년 선거 보면 네. 항상 민심이 중요하고 민심이 당심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이제 민주당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심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됐지 않습니까? 당심 네네.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도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에 불리지만 결국은 됐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민심이 이 당심보다 우월할 것인지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죠. 그렇군요. 근데 하나만 더 붙이면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민심을 움직이는 이 작업을 대선에 적용해 승리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민심이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 있었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민심에 대한 가장 심리학적인 최고의 전문가를 미국에서 네. 몰래 전문가를 데려다가 아. 그때부터 이제 민심을 움직이는 훈련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TV에 나가서 예. 휘파람도 불고 예. 휘파람을 기가 막히게 붑니다. 노태우가. 그리고 또 행사장이라 가서 차근 모임에 가서 노래 부르고 뱃싸움에 묻혀. 아. 네, 그러면서 위대한 보통 사람 시대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렇죠. 대통령 선거 민심을 잡는 선거입니다. 네, 누가 예. 민심을 잡느냐 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오르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이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그게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자기 의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영남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걱정하신다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이나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했으면은 또 다른 대답이 나왔겠습니다만 지금 김종희 위원장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구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제3지대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본인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홍준표가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미묘한 시점에 예. 일종의 작은 승부수를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남 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김종인 위원장은 그 외에는 아주 명망가가 한두 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서 예. 당심이나 민심이 그렇게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 많이 변했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당심은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 쪽에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이 좀 고심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당원들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제일 고대하는 건 정권 교체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재명과 맞짱을 떠서 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 이제 TV 토론이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낫지 않을까. 그동안에 반문의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TV 토론 과정에서 보면 제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교계를 자꾸 갸우뚱하면서 윤석열의 지지도가 알게 모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홍준표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과거에는 이제 조직이 위력을 발휘했죠. 예. 몇 명의 현역 의원이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졌지만은 최근 10년 이내로 확 완전히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당원들이요 훨씬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결속력이 두드러집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국민들이 당원보다 더 뭘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합니다. 왜? 뭘로? 바로 이런 말씀드린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이 파워로 금방 통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이 정치의 큰 흐름을 주도적으로 움직이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게 능하지 않습니까? 예. SNS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최대 그런 뭐랄까 캐스팅 보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20, 30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영향을 그렇다면 20, 발휘하고 30대라면은 지금 홍준표 의원 쪽으로 20, 30대가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계속 지지도가 급상승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시간이- 총장은 계속 전략적 역선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사실 이제 한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예. 지금도 역선택을 전제로 하고 전략을 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미 여러 번 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 적합도에서 홍준표가 우세한 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한 여론조사 KOSI 예. 이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보면 네. 20대, 30대에서 홍준표가 50%, 그리고 대구, 경북, TK에서 홍준표가 48.9%. 그렇게 그래서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갖고 어떻게 지금 역선택 합니까? 예. 다른 걸로 민심을 포커스로 맞춰서 전략을 짜면 네. 얼마든지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가 더 축축 치고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죠. 네네.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민주당 의원 출신이죠. 예. 박주선 전 의원, 김동철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예.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죠. 여기저기 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 특히 호남의 다선 의원 두 사람이 오늘 지지 선언한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 힘이 되죠. 그리고 직접적인 현장에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그리고 반려견 사과 발언으로 호남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요. 네. 발언한 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10일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쉽지 않고 예. 이 동안에 이미 이제 많이 호남 민심이 굳어졌죠. 그리고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이 또 KBS 라디오에 가서 막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냥 제발 윤석열 후보 오지 마라. 오면은 계란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그걸로 해서 영남 민심이 뭉치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오히려 보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호남 민심은 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죠. 예. 계란을 맞더라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참 걱정되는 건데 이제 선거 정치 공학적으로는 필요할지도 모르죠.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87년 대통령 선거 때 예.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호남 유세를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돌이 날라오고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달걀이. 예. 근데 중단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이런 방탄 유리를 앞에 가로막고 계속 달걀을 얻어맞으면서 유세를 한 덕분에 아, 영남 민심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거든요. 그랬었군요. 근데 그런 이제 정치 예. 공학의 아주 진수인데 그런 의도라면 정말 요즘에는 아마 통하지 않을 거고요. 예, 예. 진심으로 그 예. 진심을 언제 어떻게 광주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아. 이게 이제 관심인데 지금 많이 싸늘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광주 사람 정치 평론가가 도실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뒤늦게 일시적으로 가서 5.18 묘역에 절하고 함두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진정성이 예.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지금 뭐 오늘 마주 토론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연대 가능성입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4명의 후보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된 적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여의도에서 아니 땐 그래 연기가 날까? 이른바 찌라시 예. 많이 놔둡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찌라시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찌라시를 많이 분석하고 봤는데 예, 가짜 뉴스일수록 훨씬 더 디테일한 그 팩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사람들 연대설이 나도는 사람들끼리 오늘 TV 토론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TV 토론에서 네, 짝짝꿍 둘이 맞추면서 다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오늘 저는 더 오히려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마치 연대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예, 부드럽게 하면요 네 사람 후보에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상당히 장담컨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아마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일 날 발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예. 주에 한 번 더 나오시니까 또 예. 한번 자세히 그 부분 해설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 예. 오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예.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참 대단하죠. 예상하셨어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정면 돌파 외에는 측면 돌파나 우회 돌파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대장동을 넘지 않으면 돌아갈수록 안 된다. 본인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정면 예. 돌파하는 거고 국감에서 정면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으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아마 정면 돌파하는 건데 저 예. 모습은 이제 지지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치겠지만 예. 반대자와 중도층이 저 부분을 놓고 어떻게 판단할지 아, 역시 시원시원하다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예. 야 정말 뻔뻔하다라고 판단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은 지지율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인데요. 야당이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자,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공약에 대해서 비관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발목 잡기가 심하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래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 잡기나 이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진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모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그다음에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게 지금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이슈라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생과 관련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참 미묘합니다. 예, 타이밍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 후보가 가장 민생에 첨예한
음식점, 식당 허가된 총량제를 문제를 내겠다 하면 당연히 야당 후보들이 공격을 가할 텐데 예. 저것을 이재명 후보가 예측 안 했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예. 저것도 기본 시리즈처럼 예. 또 다른 이슈 파이팅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예. 정책 이슈를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로 받는 그런 이재명 후보 같은 효과. 경우에는요. 예.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 예.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예.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한 적이 있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논의 자체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예. 제 주변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자유당 후보가 꺼낸 거는 득이 될지 실이 정부가 될지 너무, 모르겠다.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또 다른 그렇지 않아도 자꾸 정부 과잉 개입의 문제가 터에 예. 반헌법적 아니냐, 뭐 전체주의 발상 아니냐라는 공격을 딱 맞기에 알맞는데 참 미미합니다. 저거 역시 앞으로 예. 본선 과정에서 계속 저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오늘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자, 1인당 최소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추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국민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 부분을 판단하려면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사람은요 단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간에 단돈 1,000원, 10,000원만 줘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물며 100만 원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좋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펴는 것 이게 안 좋게 말하면 포퓰리즘이고 좋게 말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위한 그야말로 민생 정책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는 것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인데 일단 저건 표심에는 저는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저기 문제 있다고 공격을 야당 후보는 하면 할수록 예. 불리합니다. 역효과 납니다. 야당 후보는.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저 재난금 추가 지급을 능가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딱 잡히는. 대안이요? 민생에게 예. 잡히는 저게 더 낫다라고 솔깃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 대안 예.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과거 이 논란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예. 논란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은 뭐든지 공짜로 주면 좋아하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 말씀인데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고 후대가 상당히 빛을 짊어지고 하는 문제는 훗날의 문제입니다. 그건 알 예.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당장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예, 예. 뭔가 정부가 배려를 해준다면 그건 땡큐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가 있죠.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된 뒤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요. 예. 계속 이슈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예. 주 4일째 이야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이슈들을 던지고 이 이슈가 물론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한번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인파이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적인 공약이든 모든 걸 다방면에서 쭉쭉쭉 치고 나갈 겁니다. 인파이터로. 예. 그리고 민심이 뭐를 갈구하는지 그 가려운 데를 콱콱 긁어주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탁월한 국민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인파이터에 맞서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맞대응 주자로 나올지 이제 이게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고 그게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이제 막판 네. 당심의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오늘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이 지금 3년 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같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런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4년 반 지나고 예. 임기가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가 뭐냐라고 할 때 별로 떠오른 게 없습니다. 그중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뼈아픈 거는 예. 남북 관계였거든요.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성과가 없다라는 부분 계속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 뭔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정치적인 방법이 안 되면 종교적인 방법, 교황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논의가 아마 이번에 깊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년 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도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북한에서 초대를 해준다면. 예.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3년 사이에 예. 크게 진전됐다가 지금 다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이루어진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이 북한을 간다. 그 반응은 너무 놀랄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 그 자리에 만약에 동석을 한다고 예. 한다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최소한 교황 혼자 단독으로라도 김정은과 면담을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네.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을 위해서 저는 상당히 큰 임기 말 마지막 구인말 말홈을 치는 큰 예, 효과를 그렇군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문,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 화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교황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인데요. 관련 화면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선에 이 북한이 항상 변수로 떠오르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내년 대선에도 이 북한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북풍인데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많이 먹혔습니다. 예. 그러다가 민주화 시대는 안 먹혔는데 요번에 또 한번 북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봅니다. 겁니까? 예. 개인적으로 대단히 높고 예. 왜냐? 북경 동계 올림픽이요. 네. 언제 열리냐면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요? 예. 대선은 그러면 3월 9일이잖아요. 3월 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거의 보름 남짓 남겨놓고 북경에서 중국 바로 위에 있는 북경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개막식이라든지 혹은 폐막식에 네. 만약에 김정은이 오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함께 조우를 한다면 예. 어마어마한 그런 북풍이 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보면 인터넷에나 보면요, 예. 뭐 북한의 김정은과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의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도킹하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얘기도 이런 이야기도 여당 의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 상봉, 베이징까지 열차를 타고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지도자들이 열차 많이 타고 타지 않습니까? 예, 자주 경의선을 가니까요. 타고, 예. 경의선. 지금 예. 경의선은 연결은 돼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복원해서 한다든지. 예. 그런 극적인 장면이 만약에 북경 동계 올림픽 현장에서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불과 보름 후에 이뤄진 3월 9일 대선에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참 이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 통일 남북관계 진전에서 바람직하지만 예. 이런 것을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이용을 한다면 활용을 한다면 그건 의외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옛날에는 무조건 통했습니다. 북풍하면. 예. 그러나 이제는 또 이번 지난번 대선에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많이 이제 그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외의 역풍을 불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풍은 지금은 양날의 칼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지 정치적 의도로 갖고 있다면 의외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 특히 북한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